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선포한 3.1 만세운동이 94주년을 맞았습니다. 94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 3.1운동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독립운동사에도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4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일 양국은 그동안 활발한 문화교류와 경제성장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 당시 이루어졌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노동자 강제징용, 원폭 피해자 보상,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지난 1992년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22년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며 진상규명을 통해 배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적인 아베 신조 총리가 다시 정권을 잡으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안부 문제를 스스로 인정했던 고노다마까지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황 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지금 현 정부가 나서서 마땅히 이 해결을 지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네들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강제징용돼 원자폭탄에 피폭된 원폭 피해자들은 뚜렷한 보상 없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는 1세대에 이어 2세대로 이어졌으며 지금도 피폭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서와 고증에도 대한민국 영토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별도의 기념 행사까지 진행하는 등 영토 쟁탈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잡혀서 현재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역사적인 자료나 국제법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것들을 자꾸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와 원폭 피해자 지원, 독도 수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민중의 희망이 됐듯이 지금의 교회들 역시 제2의 3.1운동을 펼쳐 한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일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한일 역사적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1절 94주년. 이제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일본 외무상이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신정부의 외무대신이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훼손을 기도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희생된 최초의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독도 문제가 빨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한국에 제대로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 첫날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대장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3월의 첫날 새벽.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어두움을 헤치고 바삐 걸음을 옮깁니다. 33년을 이어오며 매년 3월과 9월 열리고 있는 특별 새벽 집회. 기도 제목을 들고 예배당을 향하는 집회 첫날이면 성도들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찹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새벽 집회로 향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잘 전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얘네들이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저 또한 영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대장부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통해서 나오게 됐고요. 벌써 12년 됐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매년 이 특별 새벽 기도 집회는 저희 교회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또 기다리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배당 맨 앞자리는 어린이들이 차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필리핀, 미국 등 해외 교회 목회자들도 참석해 한국 교회가 가진 새벽 기도의 전통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올해 특별 새벽 집회 주제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바탕을 둔 너는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임을 일러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위를 물려주었으니 너는 위대한 왕이 되어라. 재산을 많이 물려주었으니 너는 부자가 되어 잘 살아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준 이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자크입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는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 한 가지만 심어줄 수 있다면 만 가지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대장부가 될 것이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이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10일 동안 계속되며 매일 6만 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1부 오전 4시 50분, 2부 6시, 3부 7시 20분, 4부 8시 30분, 5부 10시 하루 5차례며 C채널은 주간 방송사로 참여해 2부 예배를 전 세계로 생중계합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특별 새벽 집회 기간 중인 3월 7일과 8일 제4회 새벽기도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명성교회가 쌓아온 새벽기도 영성과 노하우를 전국의 교회에 나누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대장부가 강조됐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강조하는 세태 속에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믿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과 송전탑 고공농성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국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예정통합 사회봉사부와 기장총회 정의평화선교부,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예수살기,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등 기독교 단체들은 세 차례 준비 모임 끝에 2월 28일 노동자 생명 지키기 기독교 시국회의 출범을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시국회의는 제안서에서 비정규직 굴레와 사회적 냉대로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기독교인들이 민감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국회의는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동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구체적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 전 노동자를 위한 공동행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복지에 쓰는 지출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 복지 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의 6분의 1 수준이며 8.9%인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이 같은 빈곤율 수치는 2위인 아일랜드보다 14.5%포인트 높았으며
30개국 평균인 13.5%포인트의 3배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OECD 30개국의 노인 복지 지출과 빈곤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376으로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부연구위원은 노인 복지 지출과 노인 빈곤율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인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10명 중 4명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2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들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1.3%에 달했습니다. 2009년 조사 때는 36.4%였습니다. 출신 지역별로는 파키스탄 53.2%, 필리핀 44.7%, 중국 42.9%, 베트남 35.3%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국과 일본 출신은 각각 28.5%와 29.8%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차별을 경험한 장소로는 직장이나 일터가 가장 높았으며 상점과 음식점, 거리나 동네, 공공기관, 학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편견과 차별을 꼽은 이들은 3년 전 조사 때보다 높은 7%에 달했으며 외로움을 호소한 결혼 이민자의 비율도 4.6%포인트 상승한 14.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3월 10일 핵발전소 건설 부지로 선정된 삼척 지역에서 첫 번째 탈핵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탈핵주일은 교회협 60회기 제4차 실행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3월 11일 직전 주일을 탈핵주일로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예배에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동해시 기독교연대가 함께합니다. 교회협은 탈핵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으며 한국기독교회관 창호공사를 실시해 연 30%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회원교단 소속 교회들이 서울시 기후변화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기존 형광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임기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종료됐습니다. 한국은 이 기간 13차례 공식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추진키로 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시인으로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유품들이 오는 20일까지 연세대학교 내 삼성학술정보관 1층에서 전시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비롯한 129편의 육필원고와 졸업앨범, 어린 시절 유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재단이 오는 19일 저녁 서울 영동교회에서 리빙스턴 탄생 2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고대 안암병원 부원장 최재걸 교수, 한동대 국제지역연구소 마미나 소장 등이 의사와 탐험가, 선교사로서의 리빙스턴의 일생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 커피 전문점 카페모아 4호점이 오는 7일 시각장애인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진행해온 실로암 안과병원 내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카페모아는 현재 봉천역과 숙명여대 앞 관악구청 내에 개소해 운영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 부산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광주 5도, 제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그 밖 해상에서는 2에서 4m로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 들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